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닙은 약물 배출 펌프의 발현을 저해합니다. 세 가지 약물 배출 펌프를 저해하는데요. ABCB1, ABCC1, ABCG2로 앞자에 공통적으로 ABC가 들어있습니다. 한데 묶어서 ABC 수송체라고 부릅니다. ABC 수송체는 물질을 세포 밖으로 운반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배출 펌프 세 가지 중 첫 번째 있는 ABCB1은 무엇일까요? ABCB1은 P-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P당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Multidrug Resistant Protein 1이라고 줄여서 MDR1이라고도 부릅니다. 특정 항암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항암제를 뱉어냅니다. P당 단백질은 동물과 박테리아에도 존재합니다. 왜? 해로운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뱉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도 음식을 먹을 때 달면 삼키고 쓰면 퇴하죠. 세포도 달면 삼키고 쓰면 퇴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암세포가 항암제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펌프를 억제하면서 내성을 줄입니다. 암세포가 항암제를 퇴하려는데 입을 막는 것이죠. 삼키라는 겁니다. ABCB1의 A는 ATP의 줄임말입니다. ATP 디펜던트합니다. 왜일까요? P당 단백질은 ATP의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하여 항암제를 세포 외로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ATP를 가수분해할까요? ATP를 가수분해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펌프질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로 펌프질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ATP를 가수분해하면 바로 에너지가 나옵니다. ATP가 근육 속에서 가수분해되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ATP가 세포막에서 가수분해되면 물질의 투과가 일어납니다. 물질의 투과가 펌프질인 것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펌프질을 하면 인위적으로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암제는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들어갔는데 펌프질을 하면 인위적으로 항암제를 세포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인위적인 흐름에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물질을 운반하는 것은 ATP의 가수분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반은 ABC 수송체에 의해 매개됩니다. ABC 수송체는 한국말로 ATP 결합 카세트 수송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P당 단백질 ABCB1 단백질이 바로 ATP 바인딩 카세트죠. P당 단백질은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P-글라이코프로틴, MDR1, ABCB1, CD243 모두가 P당 단백질 1을 뜻합니다. 왜 리보세라닙이 ABCB1을 억제하는 게 중요할까요? 구조나 작용 기전이 다른 항암제의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에 관여하는 수송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고된 수송체입니다. 리보세라닙이 ABCB1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은 곧 리보세라닙뿐만 아니라 다른 항암제의 내성도 줄여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병용요법에서 다른 항암제의 효능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BCB1은 ATP의 가수분해 에너지를 사용하죠. ATP에서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ADP가 됩니다. 또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AMP가 됩니다. 이때 같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P당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ATP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P당 단백질이 ATP를 사용하지 못하면 펌프질을 못하겠죠. P당 단백질은 세포막을 12회 관통합니다. 12회 관통은 무슨 말일까요? P-글라이코프로틴이 멤브레인을 관통하는 모습입니다. 아웃은 세포 밖이고 인은 세포 안입니다. 그 가운데 세포막이 있습니다. P당 단백질은 12번 왔다 갔다 관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P 사이트는 두 곳이 있습니다. 에플럭스는 액체나 공기를 유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에플럭스 펌프는 항암제를 방출하는 펌프라는 뜻입니다. 에플럭스 펌프가 발현되면 항암제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P당 단백질을 없으면 항암제 효능이 좋겠지만 우리 몸에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노바이오틱스를 세포가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지노바이오틱스는 비영양 성분으로 음식물로서 섭취해도 몸에는 영양소가 될 수 없는 성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쓸데가 없는 성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병뚜껑을 먹지는 않잖아요. 실수로 입에 들어가면 뱉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도 이물질을 뱉어냅니다. P당 단백질은 이런 이물질을 쓸개즙과 오줌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촉진합니다. 쓸개즙은 소화를 돕는 액체입니다.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됩니다. 소화를 시켜야 할 때 십이지장으로 분비시켜서 음식물과 섞여서 지방을 잘 분해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P당 단백질은 이물질을 쓸개즙과 오줌으로 배출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장은 위상수학적으로 몸 밖입니다. 외부죠? 뱉어내면 위장입니다. 거기에 쓸개즙과 섞이고 거기에 오줌과 섞이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만약 P당 단백질이 없다면 세포는 이상한 이물질을 먹고 토해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피단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피단 단백질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뱉어내는 게 또 피단 단백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단 단백질을 이해하는 것은 항암제 치료를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리보세라닙이 피단 단백질을 저해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보세라닙의 작용 기전을 연구하는 논문에서도 피단 단백질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항암제의 효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HLB 파워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약 94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6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신에 매출 원가는 줄었습니다. 63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말이죠. 그런데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1분기에는 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줄다 보니까 역시 매출 총이익의 크기도 줄어들어서 판관비를 빼고 나니 적자가 된 것이죠.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주요 거래처에는 A사가 있는데요. 11억 원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67억 원이니까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게 매출을 온전히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B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8억 원, C사는 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까요? 덴퍼입니다. 3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은 구명정에서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덴퍼에서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5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2억 원으로 약 20억 원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길 기대해봐야 하겠습니다. 덴퍼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눠보면 약 9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90%가 비용으로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수익성이 그리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는지 계산해보면 작년은 67%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수록 매출 원가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에서 제조하겠죠. 고정비가 들 겁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면 수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고정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매출 원가는 그보다 덜 늘어나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다음은 HLB 제약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37억 원입니다. 곱하기 4를 하면 작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기간 후 사건을 주석에 명시해뒀는데요. 베리스모에 투자한 사실입니다. 베리스모는 2020년 6월에 설립된 기업이고 커카와 관련된 특허와 생산 공정에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HLB 제약은 종속회사가 없이 관계회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죠. 재무제표 주석으로 가야 합니다. 별도 재무제표만 있다는 얘기죠. 연결 재무제표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진양고 회장이 지배하는 기업들은 종속기업들이 몇 개씩은 있는데요. HLB 제약은 인수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다른 특성을 보여주죠. 세 줄 요약입니다. 리보세라닙은 피단 단백질 발현을 억제합니다. 피단 단백질은 항암제 내성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러므로 리보세라닙은 이를 억제해서 다른 항암제들과 병용요법에 특화된 약물입니다. HLB 파워, HLB 제약 실적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